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기술적 분석 DMI, RSI 요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I랑 RSI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공부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조건 검색식에 쭉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이번 달 말 되기 전까지는 이제 조건 검색도 다 끝날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쓸만한 거는 몇 개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되 필요 없는 거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거래량 지표 전에 변동성 지표라고 있어요. DMI, 그 다음에 ADX, RSI, 뭐 시그마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DMI랑 RSI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쫙 올려놓고요. 자, 차트를 갖다가 기본 차트로 띄워놓고 자, 여기다 DMI를 갖다가 한번 지표 추가를 하죠. 자, DMI. 자, DMI가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DMI 플러스, DMI 마이너스, ADX가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D1 플러스, D1 마이너스, 그 다음에 ADX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뭘 보면서 그죠? 예, 얘네들의 움직임은 이 기준선을 보고 실제적으로 요 주황선 있잖아요. 요 기준선을 보고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올 때,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 얘네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 여기서 보면 이제 피어리드는 14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20으로 맞춰 놓는 게 좋고요. 20으로 맞춰 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0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서 중간선 보라색 선이죠. DMI 플러스 20인가요? 요거를 갖다가 기준선으로 해서 요게 지금 2피로 해서 3피로 해서 딱 해놓으면 얘의 움직임만 잘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얘의 움직임 얘가 이 중심선에서 올라오는 자리 있죠. 올라오는 자리 고기가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TB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오늘 올라왔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심선 30%라고 되어 있는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을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올라올 때 종목 같은 거 올라올 때는 지금 얘가 올라왔을 때 요 선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흐름 주가의 흐름이고 뭐한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를 할 때도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그냥 이 중심선, 이 30 중심선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이제 조건식으로 보면 중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DMI 같은 경우는 자, 기준선 돌파가 되어 있습니다. DMI를 갖다가 D1, D 플러스 얘가 기준선 돌파를 D1이랑 D2 이거 가지고 하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D1의 20에 마이너스, ADX는 거의 안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갖다가 기준선으로 해서 얘네 두 개가 겹쳤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건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얘가 올라올 때가 매수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갖다 뚫고 올라올 때가 실제적으로 여기가 지금 매수 포지션, 여기가 매도 포지션. 요거는 매수 포지션 됐다가 다시 매도 포지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는 안 건드렸다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를 20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D1, D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 검색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이 뜬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렇게 크로스 되는 거, 요렇게 크로스 되는 포인트, 요렇게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 이렇게 크로스 되는 포인트의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D1 플러스 D1 마이너스가 올라오는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요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나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DMI는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지표가 뭔지 아시겠어요? 주지표는 이 차트예요. 얘네들이 주지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급에 의해서 보조지표는 올랐다가 떨어졌다 표시가 나올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를 잘 하시게 되면 보조지표 잘 안 보고 얘네들 주지표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하나 기준선은 지표 겹치기 해가지고 뭐만 놓죠? 가격이동평균. 가격이동평균 중에서도 저는 딱 20선 하나만 띄워놓고 나머지는 보조지표를 안 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DMI 같은 경우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RSI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RSI 한번 보죠. 지표 추가 RSI. 자, RSI는 간단해요. 여기 30 밑에서 올라오면 매수, 여기가 딱 매수 자리죠. 그죠? 딱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선 돌파, 여기 RSI 14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4로 하셔도 되고 20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4로 하고 조금 더 빨리 나오겠다 그러면 9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RSI 기준선 돌파,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널 9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간, 요 9가 아마 기간일 거예요. 피어리드, 그죠? 그래서 RSI 9인데 요거를 갖다가 기간을 14로 그냥 원상복귀 하죠. 원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 4식 RS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얘예요. 검색.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거 아닌데 저는 이거 이렇게 안 봅니다. 돌파를 기준선 돌파죠. 얘는 그쵸. RSI 30을 상향 돌파하는 거 이거죠. 얘예요. 얘 검색. 그러면 얘가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음에서 양으로 올라오는 것들,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 이런 것들 뭐 빠질 때는 보지 마시고요. 밑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진 것 중에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시그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시그마도 한번 살짝 볼까요? 시그마가 어떻게 생겼나? 자, 시그마 한번 볼까요? 지표 겹치기일 거예요. 이거는 시그마. 아니네. 시그마도 있는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배우기는 배웠는데 써먹지를 않으니까. 자, 시그마는 어떻게 같아요? 위에 밑에 마이너스 3 통과할 때, 그죠? 마이너스 3 통과할 때, 마이너스 3인가요 이게? 예, 시그마는 마이너스 3을 밑에서 통과해서 올라올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해놓으면 기준값 돌파, 0선 아니죠? 예, 얘가 마이너스 3선이죠.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간은 11로 돼 있나요? 기간은 시그마 2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상향 돌파, 검색.
이렇게 된 종목인데 요것뿐이 없네요. 0을 상향 돌파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예, 추가. 0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 0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 요게 더 낫겠다.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0선을 갖다가 21선. 근데 얘 지금 21선 매매랑 거의 얘도 유사한데요. 그쵸? 21선을 통과하니까 21선 지금 얘를 기간을 20으로 해놔가지고 21선을 통과하는 포인트, 시그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21선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안 사용했나 보네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기술적 지표 중에서 지금 변동성 지표, DMI, 그 다음에 RSI, 시그마까지 배웠고요. 이제 나머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린이를 위한 기술적 분석. 자, DMI, RSI, 그죠? RSI.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지표로 보시면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기술적 분석. 지금 보조지표를 갖다가 쭉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조건 검색식에서 보조지표를 갖다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할 건데,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타 지표나 뭐 거래량 지표는 거의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자, 뭐 VR도 있고, OBV 있는데 OBV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난번에 MACD를 좀 빼먹은 것 같아서 MACD까지 설명을 해놓으면 이제 기술적 분석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변동성 지표까지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OBV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는 지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표 추가. OBV. 자, OBV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거래량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현재 주가 시점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매에 사용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얘네를 갖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중간에 시그널을 갖다가 구를 잡고 지금, 지수의 시그널을 잡고 OBV가 있는데, OBV 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하실 거면 OBV 중간에 거래량이 터지는 포인트, 즉,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포인트, 여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갖다가 빨갛게 올라오는 포인트로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움직임 나왔는데, 얘네들이 횡보를 할 때는 좀씩 뭐하다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보는 게 OBV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그 수치가 확 올라와 버리는데, 지금 시그널 9를 갖다가 OBV가 지금 통과를 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OBV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3피로 놓고 이렇게 보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가 OBV가 시그널 9를 뚫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오는 거. 거래량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바로 OBV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시그널 9를 갖다가 OBV가 통과하는 라인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OBV를 보고, 자, 여기서 기준선 돌파. 자, 기준선 600 시그널을 갖다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지? 20으로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뭐, 거기서 거기네요. 예. 자, 기간은 600, 기준값 돌파.
기간은 600으로 잡고요. 20을 상향 돌파한다. 그냥 요대로 해서 검색을 눌러보세요. 엥? 기간은 뭐지? 얘가 뭔지 모르겠다. 기준선 돌파. 시그널 20. OBV 시그널을 상향 돌파. 이거네요. 이걸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 상향 돌파한 종목들,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거래량 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을 갖다가 추가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세 분석에서 거래량에다가 자, 전일 거래량의 한 400%, 요거를 400% 이상 해놓고 추가를 해놓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을 다 잡아줄 겁니다. 요거 괜찮아요. 그죠? 예, 특히 오전장에 튀는 것들은 진짜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 자, 얘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쓰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상병력에서 관리, 우선주, ETF, 스펙, ETN 빼라고요. 얘네들 빼고 검색하면 20종목. 오늘 나왔던 종목들 국제약품이나 뭐 영진약품이나 사조산업, 네, 대명 소노시즌 뭐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나오는데 지금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도 이렇게 거래 숫자가 올라온 이유는 얘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하나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에 보면 추세지표에서 MACD가 있습니다. 자, MACD는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표 추가로 해가지고 MACD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쓰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슬로우,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MACD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MACD는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오실레이터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 요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여기서 주황선 있잖아요. 주황선을 갖다가 좀 진하게 해놓고 이 주황선이 파란 선을 갖다가 돌파를 할 때마다 파란 선을 돌파를 할 때가 매수 포인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MACD 자, MACD에서 기준선 돌파. 자, 12.26.9죠. 12.26.9. MACD 선이 상향 돌파하는 거. 예, MACD 선을 갖다가 상향. 기준선을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값을 돌파하는 거죠. MACD 0선이면 이거고, 아닌데, MACD 시그널을 돌파를 하는 건데, MACD는 4는 돌파. 이거네요. 그죠? 얘를 갖다가 딱 해버리면 지금 요렇게 상향 돌파하는 포인트, 요렇게 만나는 포인트 있죠? 예, 요렇게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갖다가 제대로 쓰려면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니까 여기서 거래량 지표, 거래량을 갖다가 약 10만 주 정도 해놓고, 자, 요렇게 해서 보시고 음봉 나오는 건 빼야 되니까 양봉만 나오는 걸로 해서 보면은 요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자, 다른 지표보다도 훨씬 더 쓸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오비비비처럼 올라오네요. 그쵸? 얘는 오비비비처럼 올라오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오죠. 얘네들이 올라오는 포인트, 즉 그 MACD가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딱딱딱 맞는 거. 드디어 이제 저점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포인트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자, 주린이가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럼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예요.
이거는 저점 매수가 아주 좋습니다. 저점 매수. 그 다음에 21선. 이거는 추세죠. 추세 매매할 때. 예, 추세 매매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더 본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나 아까 MACD 있죠. MACD. 요런 거를 갖다가 조건식을 이제 보조지표를 잘 보다 보면 아, 얘네들이 요런 포인트에서 올라오는구나. 요런 포인트에서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보조지표도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비뷰와 MACD 같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세한 거는 요거는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3종 세트가 뭔가요? 3종 세트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조건식이에요. 예, 3종 세트에도 조건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실제 종목을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검색에서 오늘은 이제 패턴 분석으로 가는데 뭐 패턴 분석 중에서 하락형도 있고요. 하락형은 뭐 간단한 거겠죠. 예, 하락형도 있고 하락 반전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승 지속형이랑 상승 반전형. 왜? 주식은 원웨이거든요. 올라야지 수익이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지금 패턴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 봉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패턴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인 분과 한번 보면 이거예요. 양봉, 음봉, 그죠? 뭐 숏바디, 그죠? 뭐 도치, 그죠? 뭐 요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외우는 게 더 복잡하죠. 그죠? 자, 봉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양봉, 예, 양봉. 그 다음에 반양봉, 그죠? 이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거나 반양봉. 그 다음에 요거 끝.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겠지만은 그죠? 예, 이런 것도 다 지금 있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승했다가 자, 이거를 갖다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죠? 시가가 지금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왔다 고점 찍고 빠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나쁜 게 아니죠. 시가가 여기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오는 아까 얘기했던 그 GH 선수의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서 시가에서 했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혹은 반대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요거는 시가에서 떨어졌다 올라오는 거. 요거는 시가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보통 제일 좋은 거 넘버 원이고요. 그 다음 좋은 거 넘버 투고요. 그쵸? 이것도 세 번째로 좋고 얘도 뭐 요 세 개가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약한 거다. 음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음봉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도 네. 자, 음봉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음봉이 있을 거고요. 그쵸? 예,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십자 모양, 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다 안 좋아요. 음봉은 일단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요거. 그죠? 요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자, 상승 지속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상승 지속형에 보면 세 개가 있는데, 자, 양양양.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양양양. 그 다음에 양양양.
양양 음인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안 보고 요게 제일 낫네. 자, 요거는 추가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어떤 것들이 나오나?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차트를 보면 어떤 종목들 거래량이 좀 터진 것들 봐야죠. 예. 크리스탈 지노믹스, 성신양이 이런 양양양, 그죠? 예, 요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종목들 원하시면 요 패턴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데 조건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대상정량에서 관리 종목 우선주 ETF 스펙 ETN 요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에서 뭐르죠? 거래량에서 일단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 올라온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세 분석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은 1% 이상 이렇게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건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양봉이 뜬 것 중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또 양봉 만든다 그러면 이거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양양 패턴은 요걸로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세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양양양 패턴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상승 반전형 상승 반전형이라는 거는 뭐죠? 상승 반전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쭉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차트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 반전형은 지금 이렇게 해머형 요거는 별로 안 좋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거를 뽑는다. 제일 좋은 거를 뽑는다.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요거는 별로예요. 다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죠. 자, 추가. 어떤 종목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없네요. 자, 요거. 예, 요거. 이름은 잘 몰라요, 저는. 요것도 없네요. 이게 전부 다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없네요. 예, 요건 있네.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반등 나오는 것들. LG. 하다 양 나오는 거. 지어소프트 예 지금 얘도 마찬가지 예 요것도 마찬가지 셀레믹스 요것도 하다가 올라오는 거 지어소프트 하다가 반등 나오는 거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패턴으로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일본말인 것 같긴 한데 뭐 히라미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다 외우느니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차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상승 반전이라는 분위기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예, 종목들이 이렇게 양봉이 2번 나왔다는 얘기겠죠. 요거는 음봉 나온 다음에 양봉이 2번 음봉 나온 다음에 양봉이 2개 뭐 요런 캔데 요런 패턴을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패턴 의미가 없고 요거 말고 지금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갖다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비슷한 모양의 패턴을 잡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긴 한데 하락 반전형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하락 반전형. 요거 하락하는 거. 오늘은 요런 종목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하락 반전형 요런 거 추가 고점에서 물량 나온 거 없네. 의외로 이게 안 걸리네 종목들이 그죠?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패턴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를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 조건 있잖아요. 자 지금 이런 것도 불분명하잖아요 실제.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하다가 양봉 나오는 거. 음봉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는 거죠. 그쵸?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는 얘기.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패턴으로 안 하고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주가 등락률에서
그죠? 주가 등락률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영봉전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되는 거죠. 그쵸? 아, 이건 됐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냥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보면 가격 비교하는 거 있죠? 가격 비교하는 거. 가격 비교, 여기서 두 개, 세 개 가격 비교하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기준 가격 돌파하는 거, 가격 비교 세 개, 네 개 비교하는 거. 요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그거 패턴 비슷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까지 끝났고, 재무 분석은 내일이 수요일이죠. 재무 분석은 내일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재무 분석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죠? 배당주를 아마 또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을 갖다가 내일 모레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조건 검색은 마무리하면서 거의 이제 2012년 교육은 이제 끝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한번 구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상의도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방송은 진행돼요. 어차피 컨텐츠는 매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8시에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패턴 분석 중에서 상승 지속형, 그 다음에 상승 반전형 두 개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습강 지금 조건 검색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2달 반 했나요? 네, 2달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조건 검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많은 목록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건 몇 개가 안 된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가 필요 없는 건 다 커트 해드렸죠.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재무 분석을 볼 건데 재무 분석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자, 퍼부터 시작해서 뭐 PCR, 그 PSR인가요? 그 다음에 뭐 BPS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하나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재무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무 분석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재무제표. 주식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보는데 나는 지금 주식을 해. 그러면 재무제표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재무제표를 보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년 정도 안 파는 사람들. 3년 정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안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재무제표를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 뭐 오늘 샀다가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아니면 오늘 샀다 한 일주일 갔다 팔거나, 오늘 샀다 한 달 뒤에 팔거나, 이런 분들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재무제표라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뭐 맞는 키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뭐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봐라, 뭐 재무제표에서 뭘 봐라 얘기하니까 뭐한데,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통 1년 동안 보통 4분기로 나누죠. 그쵸? 4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3, 6, 9, 10이죠. 3, 6, 9, 12예요. 그러면 이달 결산을 해서 이렇게 3월부터 1월부터 6월에 결산해서 7월 달에 재무제표로 한번 나오고요. 6월 달에 6월 중순 정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월 초에 1월 중순에 한번 재무제표 나오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거를 갖다가 3월에 해가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4월에 최종 그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보조지표는, 보는 재무제표는 가장 빨라야 6개월 전 거예요. 6개월에서 7개월 전 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심지어는 막 1월, 2월 달에 매매를 하는 것들은 작년 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는 한번 내가 샀어. 그러면 한 3년에서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안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봐도 돼. 근데 우리 같이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볼 필요가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 PBR 뭐 이런 거, PRS 뭐 EPS 뭐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의 기반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두 가지예요. 영업이익, 순이익.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재무제표는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는데 기업 분석을 딱 들어가서 뭐 여기에 보면 되게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면 매출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 뭐 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매출액부터 지금 3일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면 쭉 매출액부터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영업이익, 요거, 당기순이익. 이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거는 영업이익을 더 알아줍니다. 영업이익을 더 알아줘요. 이게 높으면 왔다예요. 이게 1등이에요. 이게 월등. 그런데 여러분들이 퍼 같은 거 할 때 항상 계산할 때 이 당기순이익 가지고 계산하는 그 것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요 가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높은 회사랑 당기순이익 높은 회사, 두 회사를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수익성에서 보면 여기 딱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률, 즉 장사를 하는데 이제 총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에서 일부 쓸 거 다 쓴 다음에 일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남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뭐 직원들 다 줄 거 주고 뭐 월급 주고 상여 주고 배당 주고 다 줄 거 주고 남은 순이익률. 이게 높은 회사가 최고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30% 이상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에요. 자, 지금 보면 75개 정도가 떴네요.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최근 결산이에요. 최근 분기, 결산은 1년 전 거예요. 분기는 최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떤 걸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최근 결산이라고 그러면 작년 게 아니에요. 올해 게 아니고요. 작년 2020년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영업이익률 보고 지금 매매를 한다? 웃기죠. 그죠? 우스운 거예요. 최근 분기 보실 거면 최근 분기는 지금이 12월이니까 1월부터 6월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영업이익률 높은 것들, 요런 회사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 자, 요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순이익률을 한번 보죠. 순이익률도 30% 이상.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이 회사들이 엄청난 회사들이에요.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놀루션 같은 회사들 한번 회사 분석, 기업 분석 보면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엄청 날 겁니다. 기업 개요를 보면 나오겠죠.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 여기 있네. 재무제표 보면 이제 나오죠. 여기에 보면 영업이익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500억이에요. 그쵸? 매출액이 500억인데 영업이익률이 3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순이익이 171억입니다. 이런 회사는 진짜 눈 감고도 사는 게 바로 이런 회사예요.
제놀루션, 에이티너인베스트, 에이티너인베스트, 영업이익 500억. 아, 이건 아니구나. 저는 저기 뭐구나. 자, 에이티너인베스트 13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아니구나. 영업이익률이 75억. 당기순이익 60억. 야, 이게 이런 회사가 알짜 회사예요. 매출은 작지만. 그죠? 크래프톤 유명하죠? 자, 1조 3천억. 영업이익, 반이 영업이익이야. 6,800억. 대박.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5,100억. 그런데 떨어지고 있어. 어마어마하죠? 이 순이익을 갖다가 나누면 그게, 순이익을 나누면 뭐더라?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퍼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매출액이 1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아유야.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실전 매매에 사용하기보다는 진짜 우량한 종목을 갖다 고르는 방법이 있죠.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니까 38종목이 나왔네요. 남아산업 같은 경우도 그러네. 남아산업도 지금 괜찮다고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남아산업은 매출액이 120여. 이게 전분기예요. 전분기. 무슨 얘기냐면 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예요. 120억하고 영업이익이 44억. 당기순이익 45억. 이 회사도 좋네. 알짜 회사네. 이런 회사들이 알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것만 잘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이 재무제표 실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조건 검색에선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종목을 꼽거나 아니면 제가 요걸 갖다가 연말에 마지막 배당을 할 만한 종목들 몇 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순이익이 30% 이상으로 잡고 신규주 중에서, 자, 신규주가 지금 여기서 보면 상장한구, 신규 상장일이, 자, 올해가 12월이죠. 12월이면 20일씩 계산하면 120일. 그러니까 6개월이면 120일, 1년이면 240일이니까 200일 정도 200일 정도 잡고 추가 한 다음에 검색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들이 바로 배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했는데 얘가 지금 156억에 순이익이 70억 정도 되네요. 그쵸? 분기 매출이 이 정도면 좋은 회사고요. SD바이오 유명하죠? 순이익 많이 남기로, 자, 7,500억 해가지고 7,500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순이익이 얼마예요? 3,000억. 반이 순이익이에요. 이런 애들 배당 잘합니다. 배당 한다고 그러면 꽤 배당 세게 할 거예요. SD바이오는 지금 배당 얘기 없죠? SD바이오 배당 얘기 있어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SD바이오센스가 배당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만약에 배당 얘기가 없다면은 얘는 배당을 들어갈 만합니다. 없죠? 그러면 요것도 배당 들어갈 만하고 크래프톤 마찬가지. 이것도 배당 들어갈 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쿠콘도 회사 좋은 회사라고 그러던데 쿠콘 한번 볼까요? 자, 쿠콘도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371억. 당기순이 168억. 대박. 이런 종목이 대박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최소한 두세 종목은 배당이 나올 거예요. 배당은 지금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지금은 배당 얘기가 안 나오죠. 1월이나 2월 정도에 그 다음에 배당 얘기가 나오고 3월 말에
그 배당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을 혹시 노리시는 분들은 요 종목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건 검색도 다 끝났어요. 처음에 조건 검색할 때 되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12월 말 중순 이 정도에 끝나네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또 차근차근 준비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올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재무분석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들은 pk9.kr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카나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돈 버는 투자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